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늘면서 5,000명을 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6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엔딩 요정으로 불렸던 강원도청 소속 루지의 조정명 선수가 전국 동계체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 동해안에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면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4일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1.5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예보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해 해솔학교가 개교했습니다. 해솔학교의 개교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 학생들의 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늘면서 5,00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585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79,53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42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춘천이 1,367명, 강릉이 721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상은 47%, 중환자 병상은 6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약 7만 명이 증가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도 정부는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인원은 기존대로 6명을 유지했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확진자 폭증세를 보이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3일 하루 동안에만 1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도 잡아야 하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도 살려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도 네. 지난달 막을 내렸던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셨죠? 그럼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우리 그 주 종목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었지만 네. 사실 그 끝판에 최선을 다한 그 비인기 종목 선수들 네. 거의 엔딩 요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보여줬던 포즈도 기억에 특히 남습니다. 네,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던 진짜 루지 종목의 조정명 선수가 네. 바로 강원도청의 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수인데요. 네. 최근에 막을 내린 전국 동계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썰매에 앉아 힘차게 출발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아슬아슬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썰매. 바로 루지입니다. 그동안 비인기 종목이었던 루지. 지난달 열렸던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루지 종목 전국 1위의 성적을 낸 것은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엔딩 요정으로 유명한 조정명 선수가 1위를 기록했으며 만 19세 이하 선수들도 모두 1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막상 또 시합에 들어가게 되니까 1등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멘탈을 좀 강하게 먹고 좀 최선을 다 하고 마무리하자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좋은 결과로 이뤄져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번 전국 동계체전에서 강원도는 금메달 47개와 은메달 42개 등을 휩쓸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루지는 물론 크로스컨트리와 컬링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동계 스포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실업과 학생부 등 루지를 타는 선수층이 점차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인기 종목이었던 동계 스포츠에서 강원도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실업팀 창단을 비롯해 종목별 연맹에서의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루지 종목의 1등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우리 루지협회가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면서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시 의회 A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A 의원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7일까지 동해안에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면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파제와 해변, 해안가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의 순찰이 강화됩니다. 기상청은 4일 동해 중부 전 해상에 초속 12에서 14m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1.5에서 4m의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이슈를 유권자들은 지켜봐왔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에게 유권자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일자리가 가장 걱정입니다. 선거 때마다 일자리 공약이 등장하지만 걱정만 늘었을 뿐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자체에서 많이 뽑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좀 일자리들을 조금 다양한 분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대학교 졸업 맡은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서울 아파트 시세 그런 것도 좀 다운시키고. 청년들 취업난이 많이 심한데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청년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유권자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이 가진 다세대 주택자들의 세금을 규제하면서 전체적인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구분하여서 제대로 각 요소마다 정책을 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분권, 그리고 대학도 좀 적절하게 지방 대학들이 발전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정 대학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고 성장한 데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좀 더 좋은 대학교가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뭐 기숙사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장학금이라든가. 중대재해 사고를 걱정하는 노동 현장에서도 대통령 후보에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한국의 노동 현장을 반드시 만드는데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싶고요. 지역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내 아들, 딸이 사는 나라가 건강하고 안정되고 행복했으면 해서 제가 할 최선의 모습은 제일 빨리 하는 게 당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사전 투표 이 시간에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빨리 투표해서 뭔가 이 마음을 빨리 덜어내고 싶어서 빨리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눈치 안 보고 본인 소신 있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해 지역의 공립특수학교인 동해해설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 남부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동해해설학교 장재만 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먼저 동해 지역의 공립특수학교 동해해설학교가 개교했습니다. 학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동해해설학교 설립에 사업비 320억 투자하여 동해시 부곡동 옛 나무초교터 1445평방미터에 19학급 학생 129명이 다닐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실과 시청각실, 건강증진실, 체육관, 카페 체험실, 가정체험실 등 있습니다. 동해해설학교에 총 17학급,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7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전공과 3학급, 70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입학 및 전학해 왔으며 3월 2일 24명의 신입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급별로 입학식을, 그리고 36명의 전학생들도 학급에서 개학식을 시작함으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동해와 삼척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불편이 뒤따랐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동해해설학교는 동해 및 삼척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입학을 원했던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왕복 2-3시간 걸려서 먼 강릉 오성학교나 태백 라온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해해설학교 개교함에 따라 통학시간의 단축은 물론 동해 및 삼척 지역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만 갈 수밖에 없었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특수학교가 생기게 되어 다양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동해 농어촌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들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이 특수학급이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불편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해 농어촌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들 학생 수 감소로 특수학급이 없어지는 문제는 특수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 교육의 문제입니다. 농어촌의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통폐하거나 특수학급을 없애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 한 명만 있어도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수학급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문제로 제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와의 의견을 들어본 바를 말씀드리면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교원으로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 시내 지역 특수학급은 과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1인 수용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장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임시 방편일 뿐이고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해해설학교 장재만 교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인 송정동 일대에 5성급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강릉시는 송정동 270번지 일대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100호실가량의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와 투자회사 등 4개 업체가 참여하는 디오션 259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갤러리와 상업공간, 정원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